사주기도 저 위에서 있어가지고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와서 인사하시고 이렇게 방문록 방문 일지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해 주셔야 제가 이제 내빈 소개를 합니다. 예. 일정상 지금부터 박혜선 선생 13주기 추모식 내빈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장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그 덕분에 박혜선 선생님의 부인 서순자 여사님 93세 오셨습니다. 항상 날씨가 좋죠. 네. 네, 예, 양쪽 무릎 관절 이해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평화현대 이사장 윤영전 이사장이 오셨습니다. 예. 자, 다음은 동민회와 동민회 상임의장이신 또 경기대 명예교수이신 노태우 교수님 오셨습니다. 저도 올해 80이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제가 65세니까 15년 차이가 돼요. 다음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임태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애구애족 기도회 김명환 목사님 오셨습니다. 47년생이니까 연장자분으로. 다음은 박혜 선생의 맞사이 정한주 선생님 오셨습니다. 49년생이십니다. 다음은 손병주 선생님이 6년 만에 오셨네요. 예.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뭐 나이를 잘 모르니까요. 예. 부패방지 뉴스 부회장 이교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직함을 뭐 다 잘 아시죠? 예. 최용로 선생님 오셨습니다. 창원에서. 네? 창원에서. 창원에서 오셨습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창원에서. 예, 예. 다음은 오늘 일부 기념 예배 인도와 설교를 해주실 유명하신 최재형 목사님 오셨습니다. 애구애족 기도회 대표 최상면 목사님 오셨습니다. 작성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보입니다. 다음은 프레스 아리랑 권대섭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저기 들어오시네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그리고 전 성공회대 교수 허상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착석해주세요. 다음은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또 여기 이광세 협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윤영조 이사장님을 모시고 온 부인 서현수 여사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기도해 주실 풍성한교회 구자신 목사님 오셨습니다. 뭐 기구 결심이라고 하셨는데 한태주 선생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축제문화예술기자단 대표 박형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시인 개천민족회 김양인 선생님 오셨습니다. 다음 등단하실 시인 박한선 시인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박현 선생님 13주기도 하지만 탄생 99주년입니다. 그 99를 의미해서 후원을 99만 원이나 한 조선족 병경현 씨 오셨습니다. 이천동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하남의 친구 이영규 선생 오셨습니다. 촛불혁명 완성연대 정영훈 선생 오셨습니다. 최명철 선생 오셨습니다. 부동산 암행여사 강창신 선생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명아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기혜 선생의 장녀 박영숙 선생님 저기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여기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남의 우리 제수 김숙 우리 김숙 씨 여기 아주 미인이시죠. 박기혜 선생의 손자 박민웅 군 고등학생인데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 안 하신 분 좀 손들어 주세요. 조남이. 정영철. 정영철 선생님 오셨습니다. 내가 한 것 같은데. 장준하 기념사 앞에. 선생님인데. 자, 그 다음에 우리 차남 박형남 촬영하고 있습니다. 박형남. 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우리 무사히 잘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운행해 주신 신공항 버스 전 제 대표님 양승달 대표님 오셨습니다. 같은 동양 남원이십니다. 저기 동양기념사표 오셨네요. 제가 갑자기 조남 생각이 안 나는데. 강태근입니다. 강태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몇 번째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또 소개 안 한 분 없죠?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해서 마이크를 박 선생님 소개했어요. 사회자 이광세 협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인천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광세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박기혜 선생님 탄생 99주년 그리고 13주기 추모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혜 선생님과 그리고 먼저 산하에 가신 우리 선열들 그리고 얼마 전 항공기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대한 묵념을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앉아서 하겠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바로 그럼 우리 임을 위한 행진곡 좀 준비해 주세요. 곡은 순서지 뒤편에 있습니다. 빗장에 있습니다.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남아자던 뜨거운 맹세 세월은 흘러가도 잔철을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세월을 걸어가도 산천을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네 산자여 따르라 흘러가도 산천을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네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네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네 산자여 따르라 이사님 나오신 김에 인사말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박기 선생의 장남이자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이 원사건 리딩 재집 사건과 진실화의 진실규명 조사 의뢰와 국가배상 소송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하였고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군부투 불철주야 살신성문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추진하거나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제야 김국진 변호인이 지켜보면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자친 서순자 여사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우리 형제들이 단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과 민족 다시는 이 땅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동지 시민들과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충분히 지성감적 사표 규정을 이룰 수 있는 명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하여 2022년 9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 18일 대법원에서 노태학 대법관이 검찰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진실화의에 우리 유족들이 당한 인권 침해 등 손배소와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화의에다가 다시 한번 조사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독촉하였고 드디어 조사 결정서가 나왔습니다. 그 결정서와 함께 3월 5일에 2차 국가배상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지금 완비해서 좋은 결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나면 좋겠는데 그 선고가 우리 양측에서 항고가 없으면은 바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2심,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박기준 대표가 지금 만 8년째, 그리고 재심과 국가배상까지 지금 만 7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사 3년이면은 폐가망신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7년입니다. 그리고 일반 송사도 아닌 재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기준 사표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1대1로 어떤 개인적, 사적, 감성적이 아니라 공적, 대의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또 콤비네이션을 이루어서 기적을 또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워크숍 이런 걸 통해서 또 말씀드리려 하고 이것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소송을 하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 그런 말씀으로 들었고요. 또 승리를 했으니까 일단 무죄로 판결됐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아산 박대하 선생님의 차남이신 우리 박현남 선생님께 나오셔서 우리 양력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형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년 만에 선생님 양력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랑하는 동지들께서 매년 양력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선생님께서 10대 때부터 86세 일기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역경 속에서 그 혁명을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저 비석 뒤에 새겨진 그 몇 줄의 양력으로 소개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최대한 그 선생님께서 그 살아생전 직접 증언하시고 또 남기신 글을 토대로 해서 사실대로 양력을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기래 선생님께서는 일제 강점기 그 탄압이 한창이었던 1926년 3월 20일 전북 남원에서 가난한 소장농의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셔서 형제들 중에는 유일하게 보통학교를 나오셨습니다. 1940년 만 14세가 되던 해에 가난으로 중학교에 진학을 못하자 당시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던 둘째 누나 매영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무작정 부산으로 가서 밀항을 하여 도일하셨습니다. 다행히 매영의 도움으로 낮에는 후지모도 철공소라는 곳에서 일을 하시고 밤에는 이마미야라는 직공학교에서 5년 동안 중고등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조선에서 일본으로 유학 온 학생들 중에는 몽양 여운형 선생 계열의 독립운동을 하는 선배들을 알게 되었고 연락책이나 또 편지, 심부름 등을 비밀리 하게 되면서 소위 소년 독립운동가로서의 발을 내디디셨다고 합니다. 19세 되던 1945년에 해방이 되어서 그 독립운동하던 그 선배들과 같이 귀국을 하셔서 몽양 여운형 선생께 소개가 되어지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인 1947년에 서울 해화동 노타리에서 여운형 선생께서 권총으로 암살당하시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시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십니다. 당시 여운형 선생 장례식 때 직접 상여를 메고 한없이 통곡했다는 기억을 평소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후 그 동지들과 함께 백봉 김구 선생을 찾아가 통일운동을 전개하려 했으나 또한 2년 후인 1949년에 백봉 김구 선생께서 또 암살을 당하시고 이듬해인 1950년에 분단의 서막인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께서는 고려대와 홍익대를 거쳐 중앙대 법대 정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셨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선생께서는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이승만 세력과 미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 중앙대 동문들과 해방 전쟁을 치르셨지만 결국 미군이 상륙하고 제주와 여수, 순천에서 그랬듯이 동족 학살은 계속되었고 고향이었던 지리산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는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1953년 결국 치욕의 분단 국가가 되었고 그 후 선생께서는 우여곡절 끝에 중앙대를 졸업하셨습니다. 1954년 전주 오수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여기 앉아 계시는 서순자 여사님과 결혼하여 이날 이녀를 두셨습니다. 1957년 부패한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혁명과 통일혁명의 기치를 걸고 정부 혁신 청년 동지회를 결성하고 활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혁신계의 정치인 조봉암 선생마저 간첩죄를 뒤집어 씌워 1959년 교수형을 시키면서 통일론자와 혁신론자들에 대한 탄압이 심해져 통일혁명의 노선은 또다시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께서는 1960년 전주에서 동아일보 기자활동을 하시다가 자유당 세력들에게 자기 혁신계로 낙인 찍혀 수배를 당하자 다시 서울로 상경하셨고 그해 4.19 혁명으로 경무대 앞에서 사살된 중앙대 후배 14명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른 후 이들의 넋을 기리는 4.19 의열탑을 중앙대 교정에 건립하셨습니다. 그해 사회대중당 활동을 주도하여 전국에 4명의 혁신계 국회의원을 배출시키기도 했지만 이듬해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로 또다시 민족 통일로 가는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961년 박정희 5.16 쿠데타로 군사 정권이 들어서자 모든 자주평화 통일 혁명활동은 비합법화되고 탄압을 피해 지하당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소위 인혁당, 통역당, 난민정 등이 그렇습니다. 1962년 서울로 가족들과 이주하셨고 서순자 여사님과 함께 의류공장 사업을 병행하셨습니다. 1968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셨고 민주화와 자주평화 통일을 위해 민주수호 동지회를 결성하고 활동했습니다. 1972년 민주수호 동지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유신체제 독재정권 타도와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 한민족 자주평화 통일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하지만 1974년 박정희 유신 정권에 의해 민주수호 동지회는 통일혁명당 재건이라는 간첩단 조작사건으로 둔갑되어 보안사로부터 불법 구속되셨습니다. 1975년 국가보안법 및 방공법으로 사형 선고가 확정되셨습니다. 이후 8년간 사형수로 서대문 구치소 독방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사형수로 옥고를 치르시는 동안 동사건의 동지였던 강을성 선생과 김태열 선생의 사형 집행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1983년 가족들의 끊임없는 국내외적 구명운동에 힘입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대전교도소를 거쳐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셨습니다. 1990년 20년으로 감형, 1991년 투옥 18년 만에 가석방 되셨습니다. 당시 나이는 65세셨습니다. 향후 3년 이상 보호관찰 대상자로 활동에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1992년 장남의 거주지 안산으로 이주하시고 놀이마차를 제작해 불우한 노인들의 자립갱생을 도우셨습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사명 복권이 이루어졌고 그해 안산통일학교가 개설되어 교장을 역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통일운동을 제기하셨습니다. 통일학교는 선생님께서 고문 후유증 등의 지병이 악화된 2007년까지 제7기 수료생 약 4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안산의 많은 노동자, 학생, 일반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정신과 한민족 평화통일 정신을 가르치고 계승하셨습니다.
박기래 선생님께서는 3번의 방북이 있으셨는데요. 2001년 8.15 민족통일 대축전 평양대회에 참가하셨고 2005년 금강산 방문과 남북 합동문화행사 등에 참가하셨습니다. 2007년 개성공단 평화통일 숲가꾸기 나무 심기 행사에 참가하셨습니다. 2012년 1월 13일 대부도 제1교회 요양원에서 안타깝게 향년 86세로 서가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안산통일학교 교장, 안산주민연대 고문, 한마음통일포럼 자문위원회 의장, 사단법인 전국민족화운동연합 공동의장,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경기도 지부장,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및 안산본부 고문을 역임하셨습니다. 2012년 1월 13일 서거 이후 2017년 1월 13일 5주기 추모 예배 때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3일 6주기 추모 예배 때 재심 사건을 김국진 변호인에게 의뢰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고 박기래 선생 연루 통일혁명당 재건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020년 5월 18일 고 박기래 사건 단독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7일 고등법원 형사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3일, 5월 18일 대법원에서 전원일치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결정서 1차가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진실화해에서 이의신청 수정안 결정서 2차가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돌아오는 3월 5일 오후 2시 30분 고 박기래 및 유족 피해 국가배상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기래 선생님께서는 아직 이 왼쪽 가슴에 빨간 사형수 딱지와 7273번이라는 수용번호를 달고 계시는 미결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심 무죄가 되고 국가 배상이 이뤄진들 저 지하에 계시는 박기래 선생님께서 내가 명예회복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외세에 부역하여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이간시키는 저 세력들을 척결하고 한민족이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날이야말로 박기래 선생께서 진정으로 명예회복이 되고 비로소 가슴에 빨간 딱지와 7273 수용번호를 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유족들은 선생님의 유지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동지들과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심 무죄 판결과 국가 배상이 박기래 선생님께서 평생 몸바쳤던 통일혁명의 끝이 아니라 민족 통일로 가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족이 아니고는 이런 자세한 양력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매년 이렇게 들어봐도 오늘 같은 뜻깊은 진짜 양력은 좀 오랜만입니다. 우리 양력 보고를 해주신 박형남 둘째 아드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회자로서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시국이 엄혹한 시국입니다. 시상 사태로 지금 나라가 반쪽이 나다시피 한 한국이에요. 누구도 원치 않지만 뭐 진보님 보수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 통일혁명가시고 운동을 하신 우리 박기래 선생님께서 지하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지금 오늘 추모식을 하면서 한번 곰곰이 우리 동지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 통일운동가시고요.
우리 재미 목사님이신 우리 최재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재영 목사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창선 선생님 그리고 찬송가 좀 불러주세요. 내가 좀 목이 아파. 찬송가 좀 불러주세요. 그냥 저기 준비 안 됐으면 찬송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아니 찬송가 생략할게. 찬송가는 설교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으셨고 앰프 준비도 안 되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박기래 선생님 99세 생신과 또 돌아가신 지 13주기 추도 겸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은 요술 같은 시입니다. 마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기독교니까. 요술 같은 시. 결혼식에 가서 주례로 말씀을 해도 어울리는 시고, 장례식에 가서 위로의 설교를 하는 말씀으로도 적절하고, 어떻게 한 말씀이 장례식에도 어울리고 결혼식에도 어울리냐 말입니다. 그래서 요술 같은 시, 오늘 박기래 선생님 99세 생신 축하에도 어울리고 또 돌아가신 지 13주년 되는 이 추모에도 어울리는 적절한 본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집중해 주시고요. 저 최대한 짧게 할게요. 오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은 다윗이 원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그때 당시 그의 정치적인 상황, 가족적인 상황, 모든 그런 상황과 처지가 원수들로 득실거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식 새끼까지, 아들 압살롬까지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러한 극단적인 어려운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기에 적절한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표창장을 두고 훈장을 준다는 그 상이 아니라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식탁을 베푸시고, 식탁을 간단하게 일식 삼찬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창하게 많은 그런 요리를 준비해서 배설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잠시 후에 뷔페로 점심을 저와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텐데 그런 먹는 음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하나님이 나와 같이 대면하여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영광스럽고
가장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축복, 그리고 그것이 그 다윗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영광, 내 자리 넘치는 영광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박기래 선생님이 제가 걸어가는 제 인생길, 또 제가 사역하는 사역의 길, 또 제가 추구하는 통일운동의 길에 앞장서서 제 앞에 선구자로, 선배님으로 이렇게 가신 분이기 때문에 가끔, 매일매일은 아니고 우리 박기래 선생님을 떠오릅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그 박정희 시대 때 엄혹한 그 고문을 당하시고 감옥생활 하시고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최재형 목사 너도 정신 차려 하면서 나를 추스리고 또 힘을 충전하고 바로메타처럼, 그리고 저의 그 캐릭터처럼 많은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박기래 선생님이십니다. 아멘. 저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끔찍한 그 보안 수사대, 보수대라고 그럽니다. 국정원에서 보수대로 모든 조사 수사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을 한 그 직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김포공항이 아니라 김해공항에 도착하는데 창안동 대원무실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첫 국가보안법 희생자로 제가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체포자 명단, 재고자 명단에 들어가서 한 2주 전부터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추가로 발견돼가지고 제 이름이 방첩사 사령관 여인영이라고 하는 자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다가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조또 시바, 지읒, 티귿, 시읒, 비읒, 그러니까 정보사령관, 그리고 티읕은 뭡니까? 지읒, 티귿, 티읕은 뭐죠? 4개의 사령부가 있고 사령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읒은 정보사령부, 그 다음에 티귿은 특전사령관, 그 다음에 시읒은 수도방위 사령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티귿은 바로 우리 박기래 선생님이 탄압을 받았던, 끌려갔던 그곳, 지금의 뭡니까? 방첩사령관. 이 4명의 사령관이 우리는 뜻을 같이 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각오하고 있음, 이런 메모와 함께 최재형 목사와 이석기 의원의 명단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 또 500명 명단이 발견된 거고요. 우리 박기래 선생님이 그 처음에 끌려가신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무사 전에 뭐였습니까? 보안수사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안사, 그 다음에 기무사, 그 다음에 안보사, 그 다음에 지금의 방첩사, 이렇게 4가지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박기래 선생님이 끌려가서 고문당하신 것이 바로 그 악명 높은 보안사, 거기를 끌려가셨는데, 저도 여인영 반척사령관의 명단에 적혀서 이석기 의원하고, 이석기 의원이 왜 거기 이름이 들어갑니까? 이 윤석열 정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0년 가까이 징역생활 하다가 지금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이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최재원 목사를 종북 빨갱이로 엮어서 그냥 간첩으로 몰려고 하는 그 저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번 제 이름이 드러난 사건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포악성과 악랄함과 교활함과 정말 이 광기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더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한은 도로를 끊고 그리고 철로를 끊고 담을 쌓고 개성공단에 그 가는 송전탑을 쓰러뜨리면서 우리는 남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관용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북이 전시 태세를 갖추거나 또 국지전을 또 벌렸다면 얼마나 지금 남과 북이 심각해졌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은 북을 향해서 다연장 로켓포를 쏘고 K9 자주포를 쏘고 또 그 외에도 여러가지 무기를 가지고 북을 침략을 하고 또 원천 타격을 지시하고 이런 여러가지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평화롭게 남북이 전쟁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정말로 천운으로 여겨진 것은 우리 박기래 선생님이 정말 하늘에서 우리 조국을 내려다보시고 기원한 덕분으로 저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가고 또 혁명가이고 사회를 개혁하는 개혁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이 들어와도 목숨이 위태로워도 겁을 먹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혁명가의 사명이고 운동가의 사명입니다. 저는 가장 화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 제 어린 딸이 지금은 이제 올 5월 달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졸업을 하는 아이가 이 꼬맹이 때부터 무엇을 외쳤는가 하면 그 LA에 거기도 그 통일운동 단체가 있잖아요. 평통이라고 LA 평통이 있는데 미술대회를 엽니다. 해마다 LA 평통에서 미술대회를 열고 뭐 웅변대회를 열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 여자아이인데 계속 출전을 하고 출품을 하고 하는데 얘가 초지일간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초지일간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미합동군사훈련 하지 말고 남북합동군사훈련 하자, 이것을 얘가 주장을 해왔어요. 영상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심의 세계에서 우러나온 그 생각이 우리 어른들의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교훈을 주는 그런 목소리임을 알고 제가 얼마나 그 아이를 기특하게 여기고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고 그 뜻을 제가 받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하지 말고 남북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그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박기래 선생님의 의지를 받들고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또 말씀해 주신 우리 최재형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풍성함교회 목사님이신 구자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혁명가이신 박기래 선생님들 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력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설교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박기래 선생님의 마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이었다면 그 끈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소원대로 우리가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박기래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역사의 한 줄에 쓰여지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그 빨간 딱지를 가슴에 가지시고 통일의 마음을 꿈꾸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해주셨사오니 그 통일의 꿈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행복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만들 수 있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음은 우리 애국애적 기도회 우리 김명학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비문 낭독 있겠습니다. 비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통일혁명과 아산 박기래 선생의 생애와 사상, 여기 파랑과 곡절로 점철된 우리 현대사에 죽음을 무릅쓰고 혁명을 온몸으로 헤쳐온 사람이 있다. 그 이름 박기래. 그는 어린 나이에 홀로 통일하여 주경야독을 하며 조선 독립의 의지를 키워나갔다. 어떤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생활을 타게 나가는 자활 사상은 이때 형성되어 평생 지속되었다. 해방이 되자 고향으로 와 지한대를 조직하였고 상경하여 대학에서 학생운동의 선두에 섰다. 따랐던 민족 지도자 여운형과 김구 선생이 대대의 희생됨을 보고 비통을 금치 못하면서 자주통일 민족 해방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다. 4.19 후 사회대중당 등 혁신계에서 활동을 하였으나 5.16 쿠데타로 고초를 겪었다. 1968년 민주수호 동지의 조장명 통역당 재건의를 결성하여 자주 민주화 통일 및 유신 반대 운동을 이어가다 1974년 간첩 누명을 쓰고 군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감금, 고문 폭행을 당하고 조작 기소로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 서대문 구치소에서 헌정일에 최장 9년을 사형수로 지나던 중 민가협, 국제 엠네스티, 김수환 추기경 등 국내의 탄원과 구명운동 등으로 무기로 감형되고 사회민주화로 17년 만에 가석방되었다. 이후 안산에서 통일학교 교장으로 노동자 통일운동을 지원하고 통일포럼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였고 말년에 병마로 고통받았으나 극복하며 헌신하였다. 오매 불망 열마던 통일 조국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그 이름은 분만의 고통을 자신 안에 체험하고 오직 통일을 위한 역사 안길에 온몸을 던진 통일혁명가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마석 모란곤 민주열사 및 희생자 묘 비문에서 감사합니다. 네,
일부 이제 막바지에 들었습니다. 추모 시는 여기 순서지에 3분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관섭 시인이신데요. 얼마 전에 등단하셨습니다. 이 땅에 통일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추모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관섭 선생님. 예, 오늘 박기래 선생님 추모 행사에 오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이 땅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나라, 통일이 되어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저 한반도 넘어 만주 대륙으로 가는 그 길을 위해 헌신하신 동지들에게 이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통일의 씨를 뿌린 사람들, 박기래 선생님 기념사패에 붙여 박완섭. 한 사람의 생에 죄가 있다면 분단된 이 나라가 통일되어 자주국가가 되어 저 배달결에 당군나라 고구려 발해의 영광을 되찾는 저 식민지의 어두운 그늘, 분단의 아픈 그늘을 벗어나 통일된 조국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꿈꾼 죄밖에 없는, 그것이 죄라고 사형을 언도하는 고문으로 인간의 존엄이 짓밟힌 가족들에게도 빨갱이의 집안 자식이라는 굴레를 씌워 스스로 자살을 하게 만드는 그 죄가 47년 만에 죄가 아니라는 무죄 선고를 받는 이 기막힌 분단 국가의 아픈 고통을 몸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감해도 그 아픔의 10,000분의 1도 느낄 수 없는 국가 폭력의 아픔. 모든 것을 양보해서 북의 지령을 받고 국가 전복을 실행했다고 해도 사형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감옥 속에서 빨갱이란 굴레로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 만능주의. 그런데 그들이 47년 만에 무죄라는 선고를 받는 이 기막힌 현실, 국가가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역사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저 야만의 시대가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화해와 용서는 국가가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러나 간첩을 조작하던 그 국가보안법은 시퍼렇게 살아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빨갱이로 집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나라가 살 길은 국가보안법이 없는 통일된 나라밖에 없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세계는 서로 힘을 합쳐 끝없이 미래로 향하는데, 우리는 민족 통일이 되어 잘 사는 나라를 꿈꾸면 간첩으로 만들어 사형을 시키는, 나만 사형시키면 조국 통일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겠지만 가족까지 자식까지 빨갱이로 몰아 정신병자로 만드는 고통을 안겨주는 저 악법 중에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하나된 민족 통일을 위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통일 강국 이루어 자살 없는 행복한 나라, 인간의 존엄의 가치가 넘치는 이 지상낙원 옥토를 우리 손으로 건설하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선각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내 나라 내 결에요.
그 빼어난 만년의 문화 정신을 되찾는 저 빨갱이가 되어 이 땅에 통일의 씨를 뿌린 그 사람들 정신, 여기저기 꽃 피우는 통일을 꿈꾸다 죽은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에 피어난 통일의 꽃, 가꾸고 가꾸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할 일. 80년 분단, 80년 억압 희생 속에 통일의 꽃이 활짝 피는 저 홍익인간의 정신이 살아나는 내 조국 내 결이에요. 먼저 가신 이 땅 통일꾼들의 그 정신을 높이 높이 돋아 세우자. 감사합니다. 좀 그러니까 그러네요. 가슴이 좀 인상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2부입니다. 2부인데요.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참 좋은데 오래 앉아있으니까 좀 추워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추모사는 5분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 5분이 준비되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짧게, 그러나 강하고 정성 들여서 진실되게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변호인 요약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국진 변호사님,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운데서 해주세요. 가운데서. 가운데서. 예. 네, 안녕하십니까. 고 박기래 선생의 재심 사건 변호인인 법무법인 제야의 김국진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고 박기래 선생의 재심 사건 진행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배당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보고하겠습니다. 박기래 선생 변호인하고 유족 재심 청구인들은 약 6개월에 걸친 재심 청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전 준비를 마친 다음에 2018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10수차례 변호인 의견서하고 독촉서를 제출한 끝에 2020년 5월 6일 드디어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2020년 11월 26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 후에 2022년 9월 27일 무죄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만 수십 차례 각종 신청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 등의 서면을 제출했으며 총 13번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무죄 판결 선고 이후에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충실한 법리 검토 끝에 2023년 5월 18일 드디어 박기래 선생에 대한 검찰 상고 기각 그리고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심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박장선 대표님의 헌신과 많은 도움이 있었고 또한 서순자 여사님, 박영숙 선생님, 박형남 선생님을 비롯한 유족들이 변호인에 대한 지지와 믿음 그리고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에 변호인은 2023년 9월 1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가 박기래 선생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가했던 위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취지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3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변론기일을 끝으로 국가배상소송의 1심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가배상소송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농고 이외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자료를 추가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야를 믿고 박기래 선생의 재심사건 변호를 맡겨주신 재심청구인 서순자 여사님 그리고 박장성 대표님, 박영숙 선생님, 박형남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국가배상소송에서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를 응원해주신 모든 동지시민 여러분들과 지금도 박기래 선생을 추모하면서 그분의 뜻을 기리는 내빈 여러분들께 깊은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국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추모의 시간인데 맨 먼저 우리 프레스 아리랑 기자이신 권대석 기자님께서 박기래 정신과 통일시대로 한 제목으로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운데서 짧고 있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박창남 그 차라님이 하신 박기래 선생님의 그 생애 경과 보고 또 우리 그 최재영 목사님의 말씀 속에 이미 그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추모사의 내용들이 다 있었습니다. 최고의 추모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추모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그 두 개의 자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통일 조국의 자궁이고 하나는 그 분단 조국의 자궁입니다. 통일 조국의 자궁 속에는 박기래 선생님이 뿌리신 통일의 씨앗, 바로 우리들이 통일 조국의 자궁 속에 지금 웅크리고 있습니다. 분단 조국의 자궁 속에는 어떠냐? 우리는 지금 웅크리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그 반면에 분단 조국의 그 자궁 속에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윤석열 일당 반통일, 반자주, 반민족 그 더러운 분단의 씨앗들이 창궐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기래 선생님의 그 이름, 기래가 뭡니까? 그 터가 온다. 그 땅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통일조국의 미래, 통일조국의 그 터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박기래의 그 이름 자체는 바로 통일조국에 대한 희망이자 꿈이자 그 영감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야말로 박기래 선생님이 뿌리신 그 씨앗을 정통으로 품고 있는 바로 통일운동의 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통일운동의 씨앗이 건강해야 되겠죠? 또 품격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건강하시고 통일의 통일조국의 그 씨앗의 건강성과 품격을 잘 보존하고 계시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 터가 왔을 때 박기래의 정신이 왔을 때에 저 더러운 분단의 자궁 속에 있는 저 더러운 분단의 씨앗들을 싹 썰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것으로 추모사에 경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겠습니다. 진짜 이펙트 있게 해주셨네요. 우리 모두가 올려주기. 마이크요. 차나 가지거나. 버튼을 만지지 마세요. 네, 우리 통일에 늦었지만 반드시 오르라고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민중주권연대 고문이신 우리 최형로 선생님께서 세 사람에겐 모자라나 천인에겐 이러한 제목으로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세 사람에게는 모자란데 천인, 사실은 1000명을 위해 하늘 속에 잘못 죽었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상관없습니다. 청산에게 남는다. 그게 뭘까요? 양보하는 정신. 그러니까 나를 앞세우지 말자. 이것은 결국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말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해방 전국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방 전국에서 과제라고 하는 것은 자주적 민주국가의 건설이었죠. 이것이 박기래 선생님의 경우에도 그 삶에서 자주적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목할 수 있는 바는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18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 굉장히 긴 기간을 옥군을 치르고 나와서도 좌절하지 않고 박기래 선생님은 자주적 민주국가 건설, 그것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통일국가, 통일혁명이 되겠죠. 여기에 헌신하셨는데 나는 교육사업을 박기래 선생님이 열심히 하신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산에서 에서부터 다시 교육사업을 하셨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물론 성경에서 말한 것은 종교적 진리겠지만은 세속적인 사상에 있어서도 통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자주적 민주국가의 건설, 통일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사적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것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 많은 민중이 우리의 삶의 조건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가운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기래 선생님 기념사업회에서는 한편으로는 기념사업회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사업도 결코 경시할 수 없죠.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재정사업이 결국 지향해야 될 바는 교육사업이다. 그래서 교육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이고 우선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박기래 선생님 편견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편견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을 해서 편견을 만드는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영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평전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미 하고 있고요. 다음은 우리 애국 애족 국민기도회 대표 목사님이신 우리 최상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현 목사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해방된 지가 80주년이 되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민주 평화 통일혁명가이신 우리 아산 박기래 선생님의 한생 99주년과 또 서가신지 13주기 추모식을 맞이해서 오직 한 길 우리 박기래 선생님께서 살아생전에 나라사랑 또 우리 민족 동포사랑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이 통일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잠들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참 숭고하신 또 이대하셨던 우리 민주 평화 통일 혁명가 우리 박기래 선생님의 그 영혼에 다시 한번 추모하면서 상가 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들의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또 굳세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항상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아산 박기래 선생님께서 그 독재자 박정희 정권의 그 참 파렴치하고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권력 체제하에서 오직 나라 사랑, 민족 사랑, 통일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다가 붙잡혀가지고 각종 모진 고문과 또 인권 침해를 받으면서 긴 18년간이라는 투옥 생활에서 아마 방금 제가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모진 환란을 이겨내면서 아마 이렇게 승자로서의 이렇게 삶을 사시다가 저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상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사후에 우리 유가족들이 또 이렇게 가족들이 혼연일체가 되고 또 많은 뜻 있는 이렇게 또 우리 민주 이런 또 인사들이 합치면서 또 이 좋은 세상에 이런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 고인께서 이루지 못한 명예회복이라는 큰 선물을 이렇게 고인께 바쳐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고인께 드린 큰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세상은 작년 12월 3일 독불장구식 독재자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이 사회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이런 참 갈등이 또 전국이 혼란한 시기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박기래 선생님께서 흔치 않는 이 세상이 또 이 민주 성지인 이 자리에 잠들고 있는 모든 우리 장한 민주 이렇게 열사들이 흔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민주 인사들이 또 이렇게 민주 시민들이 합심하고 또 여기에 잠들고 계신 우리 박기래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우리 민주 열사들 이대한 뜻이 우리가 하나가 돼요. 반드시 소생하는 봄에 하루빨리 탄핵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이런 새로운 민주 평화 통일의 시대가 열리기를 저도 간구합니다. 아무튼 우리 박기래 선생님의 이렇게 미망이면서 이렇게 건강하고 살아계신 우리 서은자 여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건강에 이런 축복을 주시길 원하면서 또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또 고인이 이제 그 뜻을 이렇게 유가족 기념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발전시키도록 많은 복을 주시라고 또 기원하면서 또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빌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전 서공예대학교 교수이셨고요. 지금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이신 우리 허상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다시 민족관계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제목은 그렇게 거창하게 붙였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서면은 언제나 이제 그 부인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시인도 얘기한 것처럼 그 헌법 위에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국가보안법도 체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뭐 자유민주주의를 소위 바로 세운다고 하는 자가 그 헌법을 위반하면서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한국입니다. 그 자가 그렇게 불의한 악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것이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니 또 그 불안 어떤 걱정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데 과연 헌법재판소는 그런 참여한 결정을 내릴지
또 그런 것을 내렸을 때 그 불의한 세력, 내란 세력들이 과연 그것을 수용하고 집으로 돌아갈지, 지금 그들이 그 내부 계획에 따르면은 3월 1일, 뭐 8월 15일에 뭐 온 국민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여기 비석에 세워진 국민혁명을 한다고 지금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세력을 완벽하게 진압하고 그 규화 조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내란 세력이 지난 짧은 동안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그 어떤 남북관계 개선이나 교류 협력의 어떤 그 하여튼 끊임마저도 여지없이 그 간접 그런 어떤 대죄를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 새로운 민주 시대에서 다시 그것을 복구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이 분단 80년 최대의 어떤 단절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대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데, 이 고인의 유지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고인에 대한 경력을 그렇게 아주 감동적으로 전하면서 저는 좀 세상을 비관적으로 봤습니다만 좀 나아가는 게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란 세력 물리치는데 더욱 힘내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허상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노 교수님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경기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이신 노태우 교수님, 정치인은 역사의 박정을 두려워해야, 이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통령이 역사의 법정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책상 위에 영어로 그 box stop here,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내가 다친다 이랬거든. 그런데 이자가 이 시간에 모든 책임을 자기 부하들에게 미루고 있어요. 그 비로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산 선생님은 한 시대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란이 종식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헌법 이 탄핵 이 동의가 중요한데, 인용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 정신 나간 목사가 있죠. 그 정관가, 정광훈 같은 정가 전한길인가, 얘들이 지금 정부 지조권 댕긴단 말이에요. 이 힘이 지금 나오는 거, 얘들이 뭐 성조기를 들고 나오고, 성조기. 그런데 이 왕인, 미친 이 목사, 누구 하나 손 보는 사람이 없네.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들은 다 어디 갔나? 말만 하지 말자 말이요. 그런데 뭔가 손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들이 오히려 저거들이 민주 세력, 통일 세력들을 손을 본다고.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강한 대거리에 이런 민족, 이 통일 운동가들을 죽여야 된다는 소리를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좀 손어볼 사람이 없나? 이 기독교인들 뭐하러 지금? 이 목사님들이 이게 많이 계신데 왜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노? 설교나 하고 강의나 하고 교육을 하면 이게 다 없어지나? 이 점을 저는 분석을 하고 대처하는 뭔가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자들이 설치는 그 뒤에는 이 성조기가 있어. 성조기가 미국의 힘을 믿고 설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침 미국의 이 트럼프라는 사람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하고 관계를 이걸 정상화하겠다, 북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겠다, 뉴클리어 파워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래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 북미 관계가 현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뭐 빅딜까지는 우리가 기대했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스몰 딜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이 나이에 우리 윤영 선배님이 사모님 계시지만 저도 이제 80이 됐는데 제가 천도교인입니다. 저는 민족 종교 그 전위 단체의 동민회 동학 민족 통일에 내가 그 책임을 맡으면서 3년 전부터 어떻게 하든지 우리 남북의 동포 간에 체제가 다르지만은 중국은 대만하고 체제가 다름에도 벌써 삼통시를 이루어냈어요. 통행통신 통상을 하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하노? 그걸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이 있었고 또 남북이 대결 구도로 치닫는 것을 두고 소통할 길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출연한 것을 두고 어떻게 하든지 이 북미 관계가 차제에 서로 이렇게 정상화돼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고, 그리고 북미 관계가 연락사무소를 우리가 개설해서 설치해서 서로가 이 소통이 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이런 기회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난번에 동민회가 그 주선을 해서 국회 소통관에서 트럼프 우리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트럼프 정부의 그 취지가 잘 이렇게 전쟁을 종식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노력을 우리가 백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민족의 통일을 반대하는 이 반동 세력들이 나는 이제 종식이 된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 광화문 내거리에 이 반통일, 이 탄핵을 오히려 반대하는 이 세력들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통해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어떻게 하든지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DMZ 이 평화 우리가 평화를 건설해서 삼통실현만은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통일 무슨 단인지 그 정학훈 목사님이 하는 그거 집회에 사실 태극기나 뭐 성조기 들고 나오죠. 예전에는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스라엘기를 잘 안 보이고 성조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회에 나오는 인간들은 돈을 갖다가 그 정학훈 목사님이 대고 있어요. 한 번 나오면 5만 원씩. 그리고 그거 지금 미국이가 뒤에서 이거 하고 있다는데 미국에서 있는 한국 교포 중에서 아주 돈 많은 사람이 그거 지원하고 있어요. 그거 뭐 제가 이름이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 지금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돈 안 받으면 그거 노인들이 나오지 않아요. 5만 원씩 받으니까 나오고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전국에서 돈 줄 테니까 나오라고. 중앙관리자한테 돈 더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불을 모읍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는 직장입니다, 직장. 예, 직장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요즘 더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팝콘이에요. 맛있게 팝콘 튀가지고 다 튀겨가지고. 예,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려했던 추모사가 다 끝났어요. 길게 하실까 봐 걱정이 많이 했어요. 예, 굉장히 잘 끝나셨고 이제 우리 평화현대 이사장님이시고 우리 김정직 이사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추모가 아니고 그 선구자라는 추모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해가 때마다 우리 추모가 어떤 게 됐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네, 우리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가운데 서세요, 가운데 서. 정말 매년 열정적으로 박기래 선생님의 후손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생님 영혼을 헌화하시게 드리고 우리의 소원인 분단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분들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선구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령 푸른 서로 놀고 가소도 한 줄기 에란 가을 설련도 옛날 강가에서 날 달리던 손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감사합니다. 이 사장님께서 너무 추우신데 오래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실내에서 할 때보다가 힘차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실내에서 한번 들을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헌화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여기 좀 해주시고 한 분씩 한 분씩 국화를 올리면서 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화는 기타 생화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한 번씩 생화를 들고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로 여기 국가 쪽을 향해서 이렇게 삐 돌아서 한 줄 서시고 헌화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 서시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헌화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가지 마시고 기념 촬영을 꼭 마치시고 답례품을 받아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념 촬영을 하고서 이제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기념 촬영 제대로 하려고 현수막도 7m짜리로 했어요. 이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꼭 참석해 주세요. 이천동 함초장. 예. 이 현금만 가려면 의자를 키워야 되나요? 의자.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걷고 이걸 이거 걷고 전체 안 나와도 되죠? 아니 당연하죠. 사전에 이제 하도 많이 그걸 아는데 성함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빨리 오세요, 시들. 장면이 호나 오세요. 헌화 다 하셨습니까? 자, 헌화해 주세요. 기념 촬영하게 빨리 헌화 맞춰주세요. 아직 헌화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국화송이가 많이 남았습니다. 헌화해 주세요. 이거만. 유족들도 헌화해 주세요. 유족들도. 헌화해 주세요. 선배 선생님 헌화해 주세요. 빨리 오세요. 전화해 주세요. 국제관 공기. 전화하러 가고 가자. 하나 안 하시고 하나 하세요. 이쪽에서. 어유 안녕하세요. 하나 안 하시고 하나 갑니다. 이쪽에서 가자. 저기. 자, 헌화해 주세요. 촬영 중이니까 헌화해 주세요. 이쪽으로 오실 수 있게. 일어나야지. 나 끝났나요? 아니요, 좀 헌화를 하고 있어요. 노선에 땡겨 앉으십시오. 자,
너무 넓은데 이거 하폭이 또 들어와야 돼. 아니 현수막 있으니까 이번에 현수막 있으니까 찍어야 돼. 이래야 들어가야 되잖아. 7m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게 안 들어온다고. 관악으로 이제 이거 촬영 종료할게요. 종료합니다.